꺼리튜브가 구독자님들께 5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 50박스를 드리는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아무 댓글을 남겨주시면 2월 6일까지 총 50분을 추첨해 선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꺼리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이번엔 진짜 일을 내도 큰일을 하나 낼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드디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30일 관계자 발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가 극비리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사우디 정부가 물밑에서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역시 응답했고 연구진을 파견, KF-21 보라매 기반 6세대 전투기 개념을 브리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사우디는 KF-21 기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부 관계자 역시 조만간 관련 협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기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도 아직 어안이 벙벙한 내용인데요.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KF-21 기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회의적이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차피 KF-21은 블록3 개량이 완료되면 최소 5.5세대 이상의 퍼포먼스가 예상되었습니다. 더군다나 KF-21 블록3는 막연한 구상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그려진 눈앞에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단지 시간이 문제였을 뿐 단계적 성장을 통해 차근차근 전투기 분야 선두그룹에 편입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아직 뚜렷한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6세대기에 도전하는 건 허황된 목표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 등을 제외하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 중인 나라들 대부분이 아직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조차 완벽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6세대기 개발 성공이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연구진들 역시 고등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 개발은 단계적 성장은 필수라고 강조할 정도입니다. 이른바 군사기술의 퀀텀 점프는 없다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진리인데요. 그런데 설마 대한민국이 비장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투트랙 KF-21의 단계적 개량과 6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그만큼의 여력이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요. 투트랙 개발은 확실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만한 연구 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지만 문제는 자금입니다. 일례로 KF-21 개발 사례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8조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당연히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개발 기간에 온갖 압박이 가해졌는데요. KF-21의 개발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평균 5년 이상 짧은 10년 안팎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그 사이 수많은 효용성 논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8조 8천억 원이나 들여 국산 전투기를 만들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차라리 그 돈으로 이미 검증된 외산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허다했고 FA-50과 유사한 단발기 로우급 기체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당장 초도양산 물량조차 20대로 줄여야 하느니 그게 안 된다면 20+20 양산을 해야 한다는 등 온갖 타당성 논란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6세대 전투기 개발과 KF-21 개량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물이 KF-21 기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든든한 돈주머니를 옆구리에 찬다면 KF-21 개량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꺼리튜브는 사우디와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소식을 조사하다가 전혀 뜻밖의 진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최근 1, 2년 사이 중동으로 방산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한 성능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대 군사기술의 총화가 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민국을 선택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실력은 충분해도 아직은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생각하면 사우디가 대한민국의 손을 잡은 게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우디의 선택 속에 숨은 인과관계를 들여다보면 납득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유는 단 하나, 성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KF-21 보라매 기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합의에 얽힌 숨겨진 비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과의 공동개발이라는 대목에서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뜬금없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전부터 사우디는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사우디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던 게 그 유명한 GCAP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이 이 프로젝트명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GCAP는 영국, 이탈리아 등의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일본의 FX 개발 프로젝트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6세대기 공동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는 이 GCAP에 밥숟가락을 얹어 자국의 F-15와 유로파이터를 장차 6세대기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우디의 이런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는데요. 다름 아닌 일본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6세대기 개발 사업은 예산이 한두 푼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개발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가히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실제로 현재 GCAP 프로젝트는 부정적인 전망이 다수입니다. 영국이나 이탈리아는 둘째치고 일본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 문제에 직면한 상태인데요. 오죽하면 영국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과 이탈리아의 프로젝트에 이탈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경고할 지경입니다. 만약 두둑한 오일머니를 갖춘 사우디가 참여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던 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과거 사우디가 참여 의사를 밝혔을 때 영국과 이탈리아는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사우디의 GCAP 참여는 오직 일본에 의해서 불발되었는데요. 일본이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속칭 조별과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과 이탈리아는 이미 6세대기 프로젝트를 초장기 계획으로 삼고 있지만 일본은 적어도 2035년이면 실질적 성과 달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예산이고 자국 내 여론이 6세대기 개발에 회의적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사우디가 참여할 경우 이견 조율 때문에 개발이 길어지는 걸 염려해서 군식구를 반대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하루라도 빨리 6세대기 시장을 선점해서 관련 시장을 독점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절대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서구권과 동구권 사이에서 외주를 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악의 경우 6세대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우디의 반대로 일본 동맹국에 대한 수출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영미권 국가들의 역사적 지주인 영국부터가 사우디 참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마당에 얼토당토하는 우려인데요. 하지만 공동개발, 다시 말해 조별과제인 GCAP의 특성상 영국과 이탈리아도 일본의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우디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인생사 세용지 말라고 결국 사우디가 GCAP에 팽당한 건 도리어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별과제로 삐걱거리는 GCAP와 다르게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우디가 대한민국의 손을 잡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성능입니다. 6세대기는 아직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각국의 전투기 수준이 개념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사우디 역시 이 때문에 물밑으로 대한민국에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일본의
국산 전투기 F2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F2는 분명 준수한 전투기긴 합니다. 적어도 F2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던 1995년만 해도 그러했는데요. F2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전투기가 잘해줘봐야 F-16의 파생형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전체적인 형상이 커지면서 기동성, 무장 탑재량 역시 향상되었지만 그뿐입니다. 중량이 올라간 탓에 연료 효율이 떨어져 역의 작전이 어렵고 그나마 봐줄만 했던 기동성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균 이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태인 F-16이 아니라 FA-50과 비교해도 성능 우위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A사 레이더를 개량했다고는 하나 원본인 JAPG-1의 대공 탐지거리가 70km 내외라 공중 우위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산 실패 탓에 F2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관련 방산 기업이 줄도산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기술 명맥이 끊어지면서 유명무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전투기인 셈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F2를 보고 믿고 맡기기에는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영국을 대표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역시 비슷하게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 대한민국과 KF-21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극한의 비행시험 장면을 공개하면서 동급 기종 최고의 기동력을 과시한 건데요. 다름 아닌 고바등각 시험입니다. 고바등각 시험은 전투기가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기동 모습 때문에 코브라 기동 같은 극단적인 포스트 스톨 기동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포스트 스톨 기동 자체가 의도적으로 기체의 실속 현상을 유도하여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적전투기를 기만하는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내구성과 기동력이 떨어진다면 비행자세 회복 중 기체가 두동강 날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기동입니다. 그러나 KF-21은 통상적인 전투기의 바등각 한계치인 50도를 한참이나 뛰어넘어 최대 70도의 상승각을 유지한 채 38,000피트 11.5km 상공까지 상승했다. 저속 상태에서 자세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F-22가 2023 아덱스에서 보여줬던 수직 상승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중력과 상식을 깨부수는 코브라 기동이야말로 F-22의 상징과 같은 포스트 스톨 기동입니다. 물론 엔진의 추력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KF-21과 F-22의 기동력을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겠지만 KF-21의 고바등각 시험은 최소한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러니 사우디가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KF-21 블록3를 기점으로 5세대 스텔스 기술을 확보하고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개념인 멈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5.5세대인 셈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로열 윙맨 역할의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고 AI 기반 공중 전투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며 떠벌리던 다른 어떤 나라들과 달리 조용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차세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던 것입니다. 사우디로선 오히려 GCAP에서 거부당한 게 다시 없을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동안 KF-21 보람에는 개발 과정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골머리를 가장 썩게 했던 건 파트너의 문제였는데요. 인도네시아 얘기는 이제 와 꺼내는 것도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KF-21 블록2-3 개량에는 폴란드와 UAE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그리는 6세대 전투기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저희 꺼리튜브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하제약의 홍삼정 올데이 케어를 꺼리튜브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설날 특별 할인 혜택가로 한 개에 49,900원에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게 온라인 최저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약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3개에 13만 5천원, 5개에 19만 9천원으로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가장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F3 심신 또는 FX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2030년대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프로토타입이 제작되며 2028년 초도 비행, 2031년 양산과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이를 위해 고집스러운 국산, 독자 개발 기조를 포기하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 중이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F3 프로그램을 통합하기까지 했는데요. GCAP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일정대로 개발이 순항한다면 2035년쯤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2를 완전히 대체할 예정입니다. 정말 원대한 계획인데요. 물론 당장 2023년 초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와 일본이 딴 마음을 품는 것 같다며 영국에서 GCAP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경고하거나 사실상 2017년부터 개념 연구를 시작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지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 6세대 전투기의 문자 그대로 명주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의 등장이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한참이나 뒤처져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로호와 고체연료우주 발사체, 사이오위성 등을 떠올려 보시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 성장 속도를 체감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KF-21 보라매는 기껏해야 F-16 레벨인 일본의 F2를 아득히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출 시장에서 참패를 거듭하며 방위 산업과 군사 기술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경쟁 관계는 양국의 방위 산업 발전에 항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KF-21의 등장이 일본 내에서 일종의 경쟁적 동기부여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이었던 F3에서 영국, 이탈리아와의 공동 개발인 GCAP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 역시 이를 방증하는데요. 일본은 아무리 잘해봐야 동세대에서는 KF-2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1세대 이상 앞선 6세대 전투기로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물론 단순히 대한민국과 KF-21에 대한 열등감만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안보 위협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은 일본의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늬만이라고는 해도 중국은 이미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 마스터 키노릇을 할 수 있는 6세대 전투기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일본은 기존의 F2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2000년 도입을 시작한 F2는 F-16의 파생형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준수한 전투기입니다. 최대 비행 속도 역시 마하 2에 육박하고 멀티롤 전투기답게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 영역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대지, 공대함을 염두하고 개발한 탓에 기동성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일본은 하이급 전투기인 F-15만 200기 이상, F-35는 3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로 믹스 전술 측면에서 F-2를 경공격기 포지션으로 분류하면 나쁘지 않은 전투기입니다. 사실 F-2의 단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F-16CD급과 유사하지만 가격은 F-35와 유사한 12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도 어마무시합니다. 게다가 이미 운용연수가 20년을 넘어선 만큼 F-2를 유지하려면 대대적인 수명 연장 계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렇다면 차라리 F-2를 2035년부터 퇴역 조치하며 그 빈자리를 F-3로 대체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힐 것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게다가 F-3를 공동 개발하며 영국, 이탈리아와 주변의 동맹국으로 방산 시장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발악 중인 일본으로서는 차세대 전투기부터 안보, 새로운 시장까지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일단 개념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인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6세대 전투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난리법석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6세대는 차세대 전투기답게 스텔스 성능은 기본입니다. 개념적으로는 5세대 이상의 향상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AI 기술을 통합하면서 전투기가 전역 단위를 넘어 전략 단위의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고 인간 파일럿의 부담을 줄이며 전투 상황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격 제트작전의 키트나 사이버 포뮬러의 아스라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이외에도 현존 기체 이상의 기동력, 전자전 능력,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수준의 네트워킹 능력 역시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쯤이면 꿈의 전투기가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요. 개념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심지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최전선을 달리고 있다 보니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35년에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에 돌입한다는 예정입니다. 심지어 광학무기, 다시 말해 레이저 무기까지 장착한다는 계획인데요. 오죽하면 미 공군전투사령부 사령관조차 중국의 6세대기 개발 수준이 위협적인 레벨이라며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인 NGAD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경고했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동아시아 공중안보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얼핏 들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지나칠 정도로 두루뭉술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중국이 주장하는 광학병기의 경우 음속을 넘나드는 전투기의 레벨에서 운용하려면 상당한 고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전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규모 네트워킹과 AI, 게다가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멈티까지 수행하면서 이를 감당하는 건 현 시대 전투기의 전력 생산량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고작 10년 안에 실전 배치까지 하겠다는 건 아무리 살펴봐도 무리인데요.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부안해동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5세대가 아니라 5세대 스텔스기부터 제대로 개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첨단의 영역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자신들이 운용 중인 젠22 5세대 스텔스기라고 주장하지만 당장 국경 분쟁 중인 인도조차 이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또 FC-31의 경우 F-35의 설계도면을 해킹한 자료로 개발되었지만 정작 개발국인 중국조차도 자국 공군에 도입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판매 중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현 시대에 존재하는 전투기 중 5세대 스텔스기의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건 F-35와 F-22 두 기종뿐입니다. 흥미로운 건 F-22가 전력화를 시작한 게 2005년이고 F-35는 2015년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19년, 9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핑계는 지금 만들어봐야 시대에 뒤떨어진다지만 그 해결 방법이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전 세대의 개발 경험도 없는데 더 향상된 성능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가능하리라는 건 지나친 낙관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미국은 오직 프로그램 이름만 공개했을 뿐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빈수레일수록 요란하다는 말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차근차근 성장 계단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KF-21을 개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5.5세대 기술까지 습득할 계획입니다. 국산화 비율을 현행 65% 수준에서 독자 개발한 엔진과 함께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반메린 무장창을 완전 매립형 무장창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는 건데요. 여기에 KUSX를 연계하여 AI와 통합 네트워킹 능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KF-21 블록3인데요. 전반적인 스텔스 성능은 5세대 수준, AI 기반 멈티와 네트워킹 능력은 6세대기 개념과 유사한 수준으로 5.5세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세대 구분을 보면 KF-21 블록1 4.5세대부터 KF-21 블록2와 블록3까지 5세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종 개량형인 KF-21 블록3 플러스에서 5.5세대까지 하나의 기종으로 1세대의 업그레이드를 전부 수행하는 셈입니다. KF-21이라는 세기의 명작이 될 수 있는 걸출한 플랫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를 낭비하고 개념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6세대기를 새로 개발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역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긴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은 개념 연구 단계지만 공군 주도로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임무효과도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임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6세대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지금은 조급함보다 신중함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굳이 기술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선두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은 성급하지 않되 늦지 않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